시사 지지고 볶고 오늘도 고정 게스트죠.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 여인두 전 목포시 의원 두 분 스튜디오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지금 4차 재유행, 재확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화로 연결을 할까 하다가 두 분을 모셔야지 그래도 재미가 더 있고 내용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서 모셨는데 좀 긴장은 되시죠, 두 분 다? 이번 주 추이를 지켜보고 네. 다음 주에도 더 심해진다면 다음 주 화요일은 전화 인터뷰를 고민하셔야겠습니다. 야 의원님은 어떻게 외지 많이 나가시나요? 타 지역에? 근데 전남 쪽을 주로 다니는데요. 그러시군요. 예, 이제 이쪽은 그동안 좀 괜찮은데 저 동북권이 네. 좀 심각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동북권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여수, 순천, 목포도 나왔어요 어제. 예, 제가 이제 제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네. 어제 이제 초등학생 2명이 그랬다고. 나와서 네, 좀 네. 긴장을 잔뜩 하고 있습니다. 네. 목포시 이렇게 뭐하냐 내다봅니다. 도대체. 다른 지역은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상품권 발행에 적극적인데 행정적인 노력조차도 잘 안 보이는 측면, 여론에 떠밀리는 측면까지 포함해서 우리 재정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그것조차도 변명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여인도 의회 차원에서 이런 목소리는 왜 안 나옵니까? 혹시 이제 목포시 전 의원이셨으니 최근에 의회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온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치면 지역별로 이제 보면 목포가 가장 최근이 1월 달에 얼마 발행하겠다 이 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은 지금 상반기 평가를 하고 계속 있어요. 나오더라고요. 예, 보니까. 상반기 평가를 하고 있고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목포보다 오히려 그 재정 자립도가 더 낮은 지역들이 훨씬 네, 더 네. 이 공격적으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포는 초창기에 나올 때 이거 뭐 부정적인 뭐 이야기를 또 많이 나왔고 그런데 네, 네. 실제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효과지만 실제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목포 자료 넣었는데 순천에서 작년 평가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실제로 식료품 그리고 정육점, 주유소, 의류 이곳에 대부분이 쓰여요. 그리고 70% 이상이 이곳에 쓰이고 카페, 식당이 22%가 쓰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이제 그만큼 지역 소상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혜택이 돌아간다. 예, 말 그대로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역의 유출이 안 되는 네네. 겁니다. 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용함으로써 최소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발행하는 금액만큼은 최소한 역유출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 특히 전통시장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네네. 숫자 같은 경우도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전통시장이었어요. 우리는 오히려 전통시장이 사용이 잘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네네. 예. 그야말로 지역 경제 실핏줄을 돌리는 역할을 지역사랑 상품권들이 하고 있더라. 저도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여수 같은 경우에도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의 뭐 업체들이 또 구입해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나눠주기도 네네. 하고 물론 이제 지역의 기업에게 뭐 재정이 탄탄해서인 측면 또 그런 기업이 그 지역에 들어와 있다는 부러움까지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도 좀 큰 기업이 있어서 이런 거에 좀 동참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면서 진주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상품권 200억 추가 발행 또 보성 같은 경우에도 6월 기사 보면 판매액이 600억 돌파했다. 그러니까 목포시는 정말 올해 400억 규모면 낮긴 하네요. 예. 상반기가 목포가 현재 250억 발행이 됐다 그래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주가 800억이거든요. 그리고 상반기만 해남이 666억. 네, 이 정도 네. 차이가 난다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그렇네요. 거죠. 앞으로 좀 목포시 분발해라 이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여인도 전 의원 한마디 더 하시려고요. 네네. 왜냐하면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상품권 노력하고 있는데 이왕 노력한 짐에 더욱더 힘을 보태서 발행 총액을 늘리고 그다음에 모바일형을 도입하고 청년층 사용을 진작하기 위해서 카드형 비중을 늘리고 세 번째로 가맹점 확대를 더 네, 적극적으로 네. 공세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제 목포시에다가 뭐 개인 교습처럼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방향을 끌고 가야 되는지까지 알려주셨는데 시장님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그 주변에서
공직자들이 좀 이 숙제는 시장님이 적극 풀어야 되겠다. 이거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여인도 전 의원님이 가져온 게 목포 하당 평화광장에 목포시가 최근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이거 다 끝났습니까, 의원님? 네, 6월에 끝났고요. 네. 현재는 지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 평화광장이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작년에 코로나19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54만 명이 평화광장을 찾았다 그래요. 54만 예, 명. 그리고 네. 17년도에는 70만 명이 찾았다 그러고 19년도에는 네. 재작년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중심 지역이 됐네요. 그렇죠, 평화광장이.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사랑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네네. 어떤 측면의 리모델링 사업을 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평화광장을 가셔보면 네. 주차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해변에 도로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차량하고 차하고 섞여서 안전 문제 안전 문제가 심각해서 좀 불안했죠. 최소한 이 평화광장을 공원으로 공원의 기능을 좀 확대하는 그런 측면에서 현재 그 1년 가까이 목포시가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50억을 들여서 예, 작년 6월에 착공해서 올해 6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는 도로를 없애고 특히 해변에 접해 있는 도로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걸 없애고 공원을 기존에 14m짜리 공원이었는데 이거 18m로 확대하고 그래서 네. 관광객들의 친화적인 이런 어떤 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민원에 밀려서 결국은 해변도로도 그대로 유지하고 네. 취지가 무색해졌다. 네. 그리고 이제 상가 쪽 도로도 오히려 이제 넓혀지는 그러한 상가 쪽 도로는 오히려 더 넓어지게끔 그 지역 상가들의 민원이 그렇죠. 상당했었던 모양이군요. 네네. 그래서 예. 50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도로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 아니냐. 네. 물론 이제 분위기는 조금 산뜻해지긴 좋아지겠죠. 그렇죠. 했더라고요. 새롭게 예. 이제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으니까 분위기는 네. 산뜻해졌는데 애초 취지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공간에 대한 활용도도 넓히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평화광장을 이용할 수 네네. 있도록 한 거였는데 그렇죠. 도로는 그대로 놓아주고 상가 쪽 도로는 더 넓혀주고 네네. 주차 그렇죠. 공간만 더 네네. 확보하게 되는 쪽으로 흘러간 분위기가 있다. 현재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개통된 이후에 주말에 특히 요즘 여름에 그 피서객들도 많이 오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바람도 좋고 해변도 네, 좋으니까 많이 가시죠. 네, 많이 오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체증 때문에 오히려. 만들기 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행객들을 네. 기준으로 보면 어디 여행 갈 때 실제 평화광장은 5분 거리에 원형 주차장이 있고 네. 주차 공간이 나름대로 하당 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어느 부표를 찍고 거기를 갈 때 5분 이내에는 충분히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걸을 수 있도록 그렇죠. 녹지 공간이라든지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발로 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혔으면 좋았을 걸 이런 취지의 말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고 특히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목포가 어떤 철학의 부재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철학의 문제까지 나옵니까? 예, 교통. 요즘 이제 기후위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 파리에 이제 이번에 당선된 이달고 시장이라고 있어요. 이 이달고 시장이 내놓은 정책이 15분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15분 도시 계획. 15분 안에는 1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걸어서 1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은 차량을 통제하는 그래서 최대한 이 기후 위기 시대에 맞춰서 차량 운행을 자제하게 하는 이런 정책이 요즘 이제 시대적인 어떤 대세이긴 한데 네. 저는 목포 평화광장이 애초에 그런 취지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인근에 5분 거리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엄청 큰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애초에는 출발했는데 이게 이제 상인들 민원이나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게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똑같아 됐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억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산뜻하긴 하죠. 근데 과연 목포시가 원래 취지대로 그렇죠. 어떤 정책적 취지를 가지고 출발했냐. 이 취지 자체는 사라져본 것이죠. 네. 어쩌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걸을 수 있는 공간에서 내가 운전자가 아니고 걸을 때 차하고 만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강승영 의원님 덧붙일 얘기 있으세요? 참 이 문제가 사실 아까 프랑스 파리 사례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네. 없는 공원도 지금
만들어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런 측면에서 당초 계획하고 역행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역행했다. 25억 원이 예를 들면 10이고 나머지가 국도비인데 네. 국민의 세금과 시민의 세금이 반쪽짜리 구조 개선에 사용되고 만객이죠. 안타깝다. 그럼 왜 이게 문제냐? 네. 이 탁상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전에 이 계획을 세우면서 2019년도부터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연구도 많이 하고 네. 절차상으로 공청회를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이런 상인들의 반발 또 거기에만 아파트 주민들의 충실해버렸다. 문제점 지적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공사를 막 시작했죠. 공사를 막 시작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니까 주민 반발 상인 반발이 일어나니까 공원 조성 그때서. 계획을 확 포기해버린 거예요. 일종의 반쪽짜리 구조 개선 사업으로 끝나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야 이게 바로 현장 행정을 처음부터 깊이 있게 하지 못한 결과다. 그래서 그래서 예산 낭비 철학 결과 얘기가- 나온 거죠. 철학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네. 자, 후속 우리 리포터 지금 코너가 또 있거든요. 2분밖에 안 남아서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지역 현안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강성희 전 의원, 여인도 전 목포시 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